국방부가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정군에 하달했습니다. 국내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도 일제히 실시합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현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 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육군 15사단이 처음으로 사단 차원의 박격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화기 운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산불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국방부가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각 군에 지시하고 2월과 3월 2달간 국내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94건에 이릅니다. 특히 건조기인 3월과 4월에 절반이 넘는 200여 건이 집중됐습니다. 올해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군 안전진단 관계관 회의를 8일 오전 국방부에서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산불 방지 대책과 범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국방부는 근본 산불 및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군 사격장 산불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 식별된 위험 및 취약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인명사고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3월 20일부터 한 달간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부대별 사격훈련 등 각종 훈련 시엔 초기 진화반을 운영하고 산림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진화 헬기를 가동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차관 주관으로 안전진단 추진 TF를 구성해 2월 6일부터 약 2달간 진행되는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국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합니다. 동시에 각 군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과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미 백악관은 7일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다경 기자입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현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현재 동맹국인 한국이 직면한 최우선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확실하게 막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어 한다며 미국, 한국, 그리고 아태 지역의 안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대행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갈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실험해온 사례를 열거하고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경제 제재를 가는 한편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서 추가 제재를 가할 뜻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 문제도 거론하며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 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육군 근접 전투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바로 박격포인데요. 육군 15사단은 7일 박격포의 화기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박격포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단 차원의 경연대회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화기 운용 능력도 한 단계 성장했다고 합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으로 연대를 대표해 출전한 용사들. 시작 사인과 함께 분주히 움직입니다. 관측 장비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와 나침반으로 표적 위치를 결정, 사격을 요청합니다. 사격지 통보, 소대 접근 신간 3발, 준비되면 사격하거나. 사격 지휘관은 무전과 동시에 거리를 산출해 탄종별 사격을 지휘하고 대원들은 조포의 방향을 맞추고 사격을 준비합니다. 이곳은 육군 15사단의 박격포 경연대회 현장. 지난 1월 중소대 내에서 뽑힌 최우수 포병 150여 명이 모여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중소대별로 훈련하던 것을 올해 처음 사단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열어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평소에도 많이 연습을 했지만 이번을 위해 좀 더 특별히 많이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각자 명예를 걸고 겨루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지만 서로의 훈련 모습에서 자극도 받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병들이 화기 운용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며 화기 운용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훈련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는 육군 15사단은 이번에 도입한 박격포 경연대회 성과를 분석해 타 부대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졸업을 앞둔 공군사관학교 65기 생도들이 지난 7일 공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생도들은 공군참모총장의 특강을 통해 정예 공군장교로서 가져야 할 막중한 사명감과 확고한 연공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계룡대 공군본부를 방문한 150명의 65기 공군사관 생도들은 공군의 현황을 소개받고 공군참모총장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생도들에게 장차 공군을 이끌 미래 주역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스스로 능력을 갈고 닦는 정예 장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 해안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이자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중 전투 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생도들은 또 공군본부 핵심 부서의 실무 현장을 견학하며 공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급 간부로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24일 졸업하는 공군사관학교 65기 생도들은 다음 달 초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 임관식을 통해 정예 공군장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8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관으로 28 독립선언 선포 제9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대표의 28 독립선언문 및 결의문 낭독,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 기념사,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장의 축사에 이어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후엔 1910년대 한국인 일본 유학생 동향과 28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김영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회 강연회도 이어졌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2월 8일 제1한인 유학생 400여 명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 독립을 선포한 사건으로 이후 3.1운동의 기폭제이자 청년학생 항일투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일본 도쿄 소재 한국문화관에서도 이청길 제1본 한국 YMCA 이사장 주관으로 기념식이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화랑기초훈련에 입소한 첫 주말이 지나고 드디어 가입학식을 하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 드디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정식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신입생도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신입생도들의 생활관이 우렁찬 격리의 구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입학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이 한창인데요. 충성이라는 구호가 입에 붙을 때까지, 거수경례가 몸에 익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신입생도들. 마주보며 연습하는 동기들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마지막으로 복장을 점검하는 신입생도들. 방탄모를 둘러쓴 모습에선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교육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충성! 바로! 신고합니다! 신입생도 강태현 등 316명은 2017년 1월 16일부로 관악 기초훈련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신고를 마친 신입생도들에게 교육대장은 단 한마디로 환영과 인사를 대신합니다. 부대 차렷! 신입생도 뒤로 돌아! 무슨 글이 보이죠? 현수막에. 낯선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을까요? 가입학식을 마친 생도들, 드디어 군인의 상징 총을 받아듭니다. 실지원 생도 5465525 총기를 받으면서 세 가지만 다짐합시다. 첫째, 자기 자신을 지킵시다. 둘째,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냅시다. 셋째,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훈육관의 따뜻한 가르침을 듣고 생활관으로 들어온 신입생도들. 빨리 매운 거 잘 시켜놔 보자. 종기 번호 절대 까먹지 알겠지? 조인호생도 436847. 맞아 정말로. 예 맞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누가 총기를 놓나? 믿기지 않습니다. 귀가 총기 북한군이 가져가도 귀가 줄 거야. 아닙니다. 총기는 뭐라고 했어? 제2의 생명입니다. 제2의 생명 이렇게 시키시나요? 아닙니다. 그거 몸에서 공격시키지 말라고 알겠어? 예. 오늘의 교훈, 총기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났다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신입생도들의 낮보다 뜨거운 밤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2월 8일자 국방일보 먼저 3면입니다. 육군 27사단이 저격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 중인데요. 국산 저격용 K-14 소총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단 한 발로 적을 사살하고 화력 전투 여건을 보장하는 정예 저격요원으로 거듭나 보병대대 저격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4면입니다. 육군 12사단 수색대대는 산악지형을 극복하고 적 침투와 국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패스트로프 훈련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로프란 급속 강하를 말하는데요. UH-1H 헬기를 이용한 이번 훈련은 공중작전 지역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투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대는 일회성 훈련으로 끝내지 않고 분기별로 반복해서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4면 기사인데요. 육군 3사단이 행보관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부사 간의 역할 정립과 인성 바로 세우기의 일환인데요. 이번 워크숍은 푸른나무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간부 인성 프로그램이 시범 적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기사는 7면입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 원주함 장병들이 함정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손상 통제 훈련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대는 함정 교육 훈련 집중 기간을 정해 매진하고 있는데요. 함장이 직접 훈련을 주도함으로써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전투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이 대동맥 판박 군부 성형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12년 만에 이뤄진 개심술인데요.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에서는 2회에 걸쳐 개심술 과정과 이번 수술 성공이 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심장이 안 좋은 걸 좀 제가 좀 처음에 인지했을 때 이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좀 이런 게 왜 나한테 있지 아직 실감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밤에 이제 그냥 이유 없이 눈물도 좀 많이 났고. 근부가 확장이 됐어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 판막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판막이 원래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이렇게 못 닿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새요. 폐쇄가 안 된다 그래서 폐쇄 부전증이라는 말을 써요. 대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이 좌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동맥 판막인데요. 윤주영 중사는 대동맥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근부가 늘어나 있어 이 대동맥 판막이 재구시를 못해 폐쇄 부전증까지 온 상황. 개심술을 통한 수술이 시급했습니다. 군병원에서는 12년 만에 재개된 개심술.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모습엔 한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을 비장함마저 느껴졌는데요. 이 수술은 분당 서울대병원 임청 교수와 국군수도병원 성상현 전문의를 비롯한 두 병원 의료진의 협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수술의 또 다른 특징은 대동맥 판막 수술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성형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인공판막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재수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것. 이 모든 결정이 환자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자기 판막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적도 더 좋고 재수술의 위험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판막을 고쳐서 쓰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다른 판막 대치술보다 어렵습니다. 잘 됐으니까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검사할 거예요. 이제 잘 먹어야 되고 이제 조금씩 더 움직여야 되고. 장장 8시간여의 대수술을 마친 윤 중사의 상태가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적지적절하게 조치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큰 솔직히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이제 예전과 같이 건강을 찾게 해줘가지고 솔직히 제가 뭐를 진짜 제가 그냥 다 해드리고 그냥 진짜 고맙고 계속 그냥 제가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환자분이 저희를 믿고 이렇게 선뜻 여기서 하겠다고 해준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결과도 좋아서 저도 만족하고. 윤 중사가 일반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에 분당 서울대병원 임청 교수도 한걸음에 환자를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도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네. 해도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이게 인공 판막을 한 게 아니고 성형수술했기 때문에 자기 판막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정상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생각보다 아주 잘 회복이 됐고요. 다행히 잘 회복해줘가지고 고맙고 앞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거의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좋고 환자도 좋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심장 수술을 앞두고 의료장비 보충은 물론 수술 과정이나 중환자 관리 과정을 교육받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찾아줬는데요.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밝은 표정. 국군수도병원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앞서 국방부가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산불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